안녕하세요. 청담인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담인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야간요,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 숙면이 어렵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전립선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남성 건강에 있어서 전립선이란 기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요, 전립선 조직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비대해지면서 발생하는 증상들을 의미합니다. 50대 이상 남성들은요, 2명 중에 1명이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 남편분들의 전립선 비대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본인도 힘들어하고 또 부인이나 가족분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보면요, 낮 시간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루 종일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다음에 잔뇨감. 잔뇨감이라는 건 뭐냐면 소변을 다 보고 뒤돌아섰는데도 뭔가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급박뇨. 건강하신 분들은요, 소변이 마려울 때 30분 이상은 참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소변을 못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쌀 것 같은 느낌이 빠르게 생기면서 화장실로 달려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또 실제로 소변을 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주간의 증상들이고요. 야간의 증상들은 대표적으로 야간요 증상입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밤에 주무시면서 소변을 안 보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야간요 증상이 심해지시는 경우에는요, 하룻밤에 5, 6번씩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깨고요. 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잠이 금방 오질 않습니다. 뒤척이다가 또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난 후에 또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깨서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는, 아주 심하신 분들은요, 방 안에 요강을 놓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야간요 증상이 심해지면 숙면을 못 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낮에 하루 종일 졸리고요, 의욕이 떨어지고요, 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지는 무기력 증상,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중요한 남성 성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 반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은요,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뇨기과에서 양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파 차단제, 전립선을 좀 이완시켜주는 약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억제제. 자, 문제는 이 약들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냐? 평생 복용해야 된다. 혈압약과 당뇨약처럼 평생 복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문제는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약들을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 소변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정액이 역행성 사정을 하는 경우들, 또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성욕이 없어지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양약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해도 이 야간요 증상이 호전이 안 돼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보통 50대부터 80대까지 성인 남성, 노년층 남성들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저희 청담인 한의원에서는요,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게 봉침 치료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 봉독 자체가 이 온열 성분과 자양 강장, 또 혈액순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과 가장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회음 부위에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봉침 치료를 시술을 합니다. 물론 이 봉침 치료로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원인이 개선이 된다면 야간요 횟수도 줄어듭니다. 처음에 내원하셨던 분들이 하룻밤에 5, 6번을 소변을 보시다가 한 달 정도 치료한 후에 야간요 보는 횟수가 2번에서 3번으로 줄어들었다면 이거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뭔가 호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봉약침 치료가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한의학적인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어혈을 제거하거나 또는 전립선 기능을 개선시켜주거나 전립선의 이완과 수축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치료 한약들도 같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또 회음부에 바르는 이 봉도 크림도 같이 한의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다면요. 첫 번째로 커피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전립선 조직을 자꾸 자극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도 이 소변이 점점 자주 마려운 그런 느낌들이 뇌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간의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과음을 하시는 경우에는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정기적인 성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부인이 안 계시거나 또는 뭐 사별을 하시거나 또는 성관계가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혼자서 사정할 수 있는 자유행위도 환자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립선 조직은요. 여러분들이 성욕이 있던 없던 간에 매일매일 전립선액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립선액은요. 반드시 사정을 통해서만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만약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사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전립선액들이 전립선 조직의 울체가 되게 됩니다. 울체가 된다는 건 결국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요. 전립선이 비대해질 수 있고 또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관계 또는 정기적인 사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립선의 반신욕이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반신욕이 왜 좋냐 하면요. 전립선 조직 부분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전립선이 자꾸 딱딱해집니다. 원래 전립선은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한 지방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전립선 조직이 딱딱해지면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딱딱해진 것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온열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40도에서 42도 되는 그런 그 반신욕탕에서 한 20분 정도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가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등산 같은 걸 하게 되면 내부에 심부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찬 음식들을 많이 드시거나 또 추운 겨울에 소변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밤에 주무실 때는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좋고요. 야간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라면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피하십시오. 낮에는 물을 많이 드셔도 되지만 밤에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요. 입만 축이는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따뜻하게 주무시는 거, 또 걷기 운동, 반신욕, 정기적인 성관계, 커피와 과음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수칙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또는 의료 상담은요. 본 영상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댓글 읽어보고 또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인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이었습니다.